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서울 광진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위치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지도상 위치를 표시해 봤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오른쪽, 강북 쪽의 오른쪽 편에서는 서울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진구의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광진구청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진구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성수동 옆에 있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이고, 한강변에 길게 접하게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최근에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면 입 아프죠. 어떤지 잘 아실 거고, 성수동이 강남과의 어떤 그 연접성, 가까운 거리와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들과 성수 뉴타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가격이 크게 치솟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역시 서울 그 강남 접근성 좋으면서 한강변을 끼고 있고 성수동이 높은 가격을 높여주니 그거에 따라갈 수 있는 이 광진구 쪽대 그 관심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개발 쪽은 이 아래쪽에 성수 뉴타운이 개발되는 곳 그 옆쪽으로 자양 4동 쪽은 신통계획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그 옆쪽에 있는 자양 3동 쪽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1동과 2동에서도 역시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양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양 4동 신통기획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해서 그 아파트가 얼마 전에 완공돼서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쪽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 3차로 지정이 됐는데 요즘에 좀 불협화음이 많죠. 반대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한 4분의 3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와 그 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견 조율 같은 게 좀 돼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진행되더라도 약간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다. 시간이 좀 끌리겠다라는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한강변 쪽에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고, 이렇게 성수뉴타운 되는 건 이거 시간 문제니까 결국 진행되고, 옆쪽에서는 개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일대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08년도 이때부터 이 지역 일대에는 빌라 시장이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뭐 유도정비구역이니 뭐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어쨌든 한강변에 대한 가치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그때도 많았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게 되면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아주 좋게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과연 이게 언제쯤 개발될 거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르죠. 여기 주민들도 모르고 광진구청장도 모르고 서울시장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결국은 언젠가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묻어놔도 되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동, 2동은 다 빌라고요. 4동도 사실상 다 빌라인데 여기 3동은 대부분 다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인데 여기가 뭐 대규모 아파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뭐 200세대, 300세대, 150세대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래도 주거벨트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거주하기 편리하고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호선 다리만 건너게 되면 바로 이제 한강, 청담동 쪽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 알다시피 이쪽에 삼성역 일대에서부터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텐데, 여기는 강남 자체 너무 비싸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송파니까 비싸다 보니 올라가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쪽 일대에 사람들이 찾는 수요층이 많아지게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 들어서 자양사동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샵 스타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그 주택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이런 것들이 있고, 2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이다. 그리고 이 건대 캠퍼스가 있고 건대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는 아주 거주가 편리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아파트, 가장 리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자양구성 1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 656세대고 1988년에 228%의 용적률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빡빡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갑니다. 리모델링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만 자양 상동이 이 현재 자양 1, 2, 3, 4동 중에서 인프라가 가장 구축이 잘 돼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더블 역세권에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자양 그 1차 우성 1차의 장점은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보시겠지만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가 도보 30초 거리입니다. 이런 아파트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 초품화에서 초등학교 하나만 품고 있어도 사실은 같은 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몇 분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내려서 바로 갈 수 있죠. 초중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서게 되면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자녀들 대학교 보낼 때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분당 쪽에서도 많이 이사들 오시고 이쪽에 현지 부동산 말씀에 의하게 되면 그래서 이쪽 일대에 그 실거주자들 실제 거주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그 시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시그니처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우성 1차 아파트의 가격을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그니처 아파트,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30평대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거래 사례는 없고 좀 호가상으로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호가상으로는 24억서부터 25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지만 원래 이 정도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워낙에 신축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 생각보다 좀 더 높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라서 이 동네는 새 아파트가 없어서 새 아파트 관련한 수요 대비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자양 우성 1차 아파트가 저 금액 이상이 되겠죠.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은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정비 사업들, 뭐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그다음 리모델링 사업이 됐건 이 광진구 쪽에서 그런 것들은 아마 큰 폭의 자산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말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각광을 받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양 우성 3차라든가 자양 우성 7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학교 인근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양 우성 7차 같은 것들은 저도 예전에 거래를 많이 해드렸었던 아파트긴 한데 1차는 진짜 물건이 잘 안 나와갖고 잘 못 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7차가 현재 가격은 13억에서 15억 호가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자, 자양우성 7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거는 13억이 거래됐습니다. 여름 8월 달쯤이에요. 그리고 최고가는 14억 9천. 예, 그럼 현재는 13억이니까 대략 한 12, 3% 정도 고점 대비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옆에 있는 우성 3차 아파트, 요게 이제 새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3대장 아파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아파트는 464세대 207%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역시 현실성을 감안하게 되면은 그 용적률이 크게 상향되지 않는 이상 리모델링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아파트겠죠.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냐 봤더니 최근 거래 사례가 14억 3,500 역시나 23년도 8월 달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이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이 동네가 전세가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50% 정도 일반적인 평균 정도 수준이죠. 이렇게 되니까 투자 금액은 뭐 적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 동네가 특히나 요 방금 말씀드렸던 새 아파트가 매력적인 것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지하철 역세권 여부라든가 한강변까지 걸어갈 수 있어 뚝섬 유원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 뚝섬 한강공원이죠. 그 다음에 초중고가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이 편리한 인프라가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통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아파트가 되게 되면 너무나 좋은 아파트가 되긴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실질적인 투자는 한번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도 뭐 이번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글쎄요.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건대 상권이 굉장히 유명하죠. 건대 상권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쪽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써 있네요. 자양동 이름이 중국 음식 골목으로 되어 있군요. 어쨌든 양꼬치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여기인데 가서 먹어보시면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지내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화양동이라는 곳인데 화양동이 이제 자양동 일대가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 이쪽 일대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후 주거지가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가 가까운 쪽은 상권화가 돼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또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나거든요. 뷰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이런 정도의 그 건물들의 형태라든가 재료를 봤을 때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제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이 많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양동 쪽도 지금 뭐 그 지정이 되거나 했던 건 아닌데 이쪽도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개발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그 동의서를 걷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양동 쪽이 지금 이미 많이 올라서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게 되면 이 화양동 일대도 좀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한번 투자 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실 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투자가 어딘지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뭐 자양 1동이나 2동 쪽에 이쪽에는 뭐 지정된 게 없죠.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 자양 전통시장 근처에도 추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진군학교 주변에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데 있고 이렇게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추진한다라는 것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추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무작정 여기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지정된 곳들이야 이제 어떻게든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대충 제가 이제 요런데 진행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더 구체적인 사항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현장을 방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양동 일대는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쪽에 있는 구이동 같은 경우는 어떨까? 구이동은 이제 자양동 일대를 개발한 후에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좀 더 적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건대 캠퍼스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린이대 공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아십니까?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라고 있는데 이게 무려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새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시세보다 비싸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분양가보다는 한 2억 이상 비쌌었는데 그래서 미분양이 났는데 이거는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예전부터 저를 이제 그 뭐 아셨던 분들 중에서 계속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질문 한 15개, 20개 받은 거예요, 당시에. 이거 해도 되냐? 이거 해도 됩니까? 소장님? 이거 미분양인데 가서 할까요? 해도 된다. 저는 무조건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분양가보 다른 일반적인 분양하는 것보다 비싸냐고 하면 비싸다. 시행사가 욕심 부렸다. 그런데 부릴만 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은 뭐 프리미엄이 뭐 5억이에요, 6억이에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한 시세보다 2억 더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5억 정도 프리미엄 받을 거 얘네가 2억 가지고 가서 내가 3억만 먹으면 어때요? 문제 없죠. 그죠? 네, 그걸 얘네 너무 비싸게 올렸어 해서 내가 안 하게 되면은 돈을 하나도 못 벌지만 그거 인정하고 그냥 사버리게 되면 5억은 아니지만 비록 3억은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금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안전한 투자 마진을 얻으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걸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 자금으로 조금 더 위험하지만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추천을 해드렸고 안전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서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진구에 저 입지도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대공원과 저는 이게 그 대학교 캠퍼스 있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캠퍼스 이쪽에 이제 강의하러도 몇 번 갔었던 곳인데 가면은 좋지 않나요? 특히나 이제 건대 캠퍼스 같은 건 이렇게 호수도 있고 둘러보게 되면 뭐 그 카페도 있고 뭐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가는데 누가 막진 않으니까 이렇게 집 근처에 이런 게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죠? 어린이대공원도 좋고 이렇게 조깅하고 걸어다니고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아파트 입지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요거 요즘에 얼마 할까? 금액을 한번 보기에 지금 32평 아파트 16억 5천 거래됐잖아요. 최근 거래 사례가 얼마 안 됐네요. 한 달 전에. 그러면은 얼마나 한 5억 벌었잖아요. 그 금액이 사더라도 11억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가 미분양 났던 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죠. 뭐 시세보다 비싸니까 과연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안 쓰신 분들은 못하겠지만, 저는 뭐 이 정도면 당연히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또 뭐 있냐면은 레미안 파크 스위트. 얘가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됐죠.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입주가, 그렇죠. 2년 차, 딱 2년 된 거고, 레미안 파크 스위트는 한 6년 차 됐을 거예요. 이게 2018년도니까. 그러면은 얘가 16억 5천, 얘가 14억 2천. 맞죠? 그러면은 보통 한 15% 채 안 나는 것 같아. 한 3, 4% 더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 4년 정도 격차게 되면 그 정도 가격 차가 나죠. 10에서 15% 정도는.
그죠? 이게 만약에 뭐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20년 차 되고 이게 24년, 이게 20년 차, 이게 24년 차 이러면은 4년 차가 별로 안 나 보이지만 지금 불과 2년 차, 6년 차게 되면 비율로 하게 되면 거의 3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년 1년 그 적용되는 시공법도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입지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쪽이 이 정도 금액이 다 올라가는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이게 뭡니까? 아차산 포리안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거는 세대수가 좀 더 작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게 레미안 파크 스위트 아파트가 854세대인데 아차산 포리안이라는 아파트는 125세대니까 당연히 더 작으니까 가격이 11억 4천, 한 3억 정도가 더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연차도 좀 더 오래됐고.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레미안 파크 스위트가 14억 2천이고요. 아차산 포리안이 11억 4천인데 소장님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은 이게 싸고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죠. 레미안 파크 스위트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가격이 지금 한 3억 정도 갭이 나잖아요. 이 3억 정도 갭이 나는 거는 앞으로도 줄어들 확률보다는 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아래에 있는 건 나빠진 경우도 있고 중간께 있는 건 좋아지지만 위에 올라간 것보다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이 레미안 파크 스위트는 여러분이 그래 조금은 인지도가 있어요. 근데 아차산 포리안 아파트라는 것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 아파트가 가치가 어떤지를 떠나서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야. 와, 이거 그 업종에서 비교했을 때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게 좋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소비자한테 없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못 사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 그게 좋은지 모르는 걸. 그래서 어디나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실제로 나쁘다 좋다 이걸 판단을 떠나서 이게 뭐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차산 포리안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이걸 가서 수요자로서 가서 이걸 알아보고 살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아예 안 간다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레미안 파크 스위트는 어서 들어본 것 같거든. 예, 또 레미안이거든. 왠지 신뢰가 가거든.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이면서 좀 인지도가 있는 것들이 가격 상승이 보통 좀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아파트, 포리안 아파트 입장에서도 이러한 파크 스위트 아파트가 옆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얘가 끌어올려 주게 되면 이 아파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죠? 예. 얘가 막 20억씩 하는데 얘 그대로 가격이 있으면 그것도 맞겠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끌어올려주면 같은 비율만큼 못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하는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를, 요거 설명 드려야죠. 자, 이 일대가, 그 다음 요거 롯데캐슬 리스폴이라는 아파트가 여기는 그 기존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그 공공용지였죠.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가 분양가가 12억대 후반서부터 12억대 중반서부터 14억대 후반인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84 타입 기준 했을 때. 그 정도도 싸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보셨지만 지금 호가 기준이긴 하지만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24, 25억 정도로 호가를 부르고 있는데 같은 브랜드고 입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혀 밀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그 정도 금액이면 뭐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또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땐 시세보다 한 8, 9억 원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첨되신 분들은 일반 분양이 600 몇 개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되신 거죠. 그런 식이고 동서울 터미널 개발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아주 크게 큰 규모로 개발합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와 멋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아파트들을 봐야겠죠. 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